카민 커피 라디오, 카민 유럽 커피 여행. 오늘의 주제는 얼주가 유럽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콜드브루, 아이스 아메리카노, 유럽 경험담. 보보와 도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나랑 좀 안 맞다. 얼주가? 어. 네. 안 저는 맞죠? 되게 더워도 사실 뜨거운 커피를 잘 마시는 근데 스타일이잖아요. 잠깐만요. 네. 얼주가 혹시 아세요? 응. 뭔데요? 그 얼주가 나는 사실 헷갈려 이게 조금. 뭔데요? 내가 아는 단어는 네. 반대로 돼 있던데? 제가 근데- 아는 단어는 얼주가가 이제 줄임말이잖아요. 네, 제가 해볼게요 먼저. 얼, 어른, 죽, 죽어도 아. 그걸 모르겠어요 항상. 그게 아니라. 얼음 없으면 죽어도 못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주가가 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원래 커피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저는 한자를 넣어서 아이 할 때 그 알을 넣는 줄 알았어. 어쨌든 죽어도 얼음 먹는 아이. 어쨌든 그런 뜻은 맞아요. 얼어 죽어도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항상 헷갈렸다니까요. 근데 얼어 네.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만큼 그래. 한국 사람도 너무 오래됐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참 사랑받는 시대잖아요. 네. 아이스 이게 아메리카노 커피 용어였네요.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얼주가들이 유럽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 합니다. 살기 힘든데요. 그렇죠. 살아남기 힘들어요. 유럽에 여름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항상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지나가다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데 카페가 딱 보여요. 이 그쵸. 카페가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그쵸. 거야.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딱 시키면 뭐가 나오죠? 막 자, 우리 해봅시다. 상황극 할게요. 네. 자, 파스블렌드 트링켄. 20볼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오케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카페? 야, 아이스 커피? 야. 이렇게. 오케이. 난 뭐하든지 하고 가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잖아요. 아이스 카페. 그래서 음. 아이스 커피를 시키면 어떻게 나와요, 보이시? 시원해요. 시원하죠. 하지만 거기 얼음이 이게- 들어있나요? 얼음은 없죠. 진정한 게 있어요, 근데. 뭐가 아이스크림이 딱 들어있어요. 일반 보통 커피에다가 위에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그냥 줍니다. 대부분 바닐라 아이스죠. 네, 바닐라 아이스죠. 그게 이제 아이스 커피라고 여기서는 하는데 그죠. 많이 들어있을 때는 커피 안에 막 잠겨서까지 아이스가 막 들어있어요. 그쵸. 그게 여기 유럽에서 말하는 아이스 커피예요. 그래서 그쵸? 아이스 한국 사람들이 마시고 싶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안타깝게도 유럽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스타벅스나 약간 그치. 대형 체인점 있죠. 스타벅스에만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네, 맞아요. 대형 차인점. 체인점. 차인점. 대형 체인점에서만 마실 수가 있어요. 그 저는 그쵸. 그 얼음을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노하우가 생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러면은 그냥 커피나 네. 에스프레소를 시킨 다음에 얼음 있냐고 음. 해서 그냥 섞어서 알아서 제조하시는 분들도 정말 간혹 봤어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카페에서 얼음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독일식. 그리고 독일에서는 우리가 그냥 아이스 하면은 알 것 같잖아요. 그 아이스 영어로는 아이스니까 근데 여기서는 절대 모르죠. 그 아이스 달라고 하면. 아이스 자체가 여기서 아이스크림이죠. 그쵸. 아이스크림을 독일에서는 아이스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이스 주세요 하면은 독일 사람들은 그냥 그 아이스크림을 퍼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이스 우리가 말하는 얼음이라는 그쵸. 말은 또 다른 용어가 음. 있기 때문에 아이스라고만 말하면 그냥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거죠. 독일 여행을 하시면 아이스 뷰어펠이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마저도 그냥 칵테일에 넣는 아이스나 이런 것만 구비가 돼 있지 커피에 넣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엄청 의아하게 점원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맞습니다. 일반 카페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기가 힘들다. 네, 찾아보기가 힘들다. 근데 이거는 독일에서도 그렇고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고 유럽 이태리에서도 쪽에는 그럴 거예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 당황하시지 마시고 차가운 거 드시고 싶을 땐 차라리 다른 메뉴를 시켜 보시는 게 나을 수도. 네. 근데 그게 잘 없긴 해요. 그리고 이게 여름에는 우유 들어간 거 말고 깔끔하게 차갑게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스타벅스를 가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럽에 오면 스타벅스에서 그 많은 한국 분 다 만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기도 해요. 맞아요. 한국 분들 항상 차가운 거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가볍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보보 씨는 네. 요즘에는 이제 차가운 커피가 콜드브루가 있고 아이스 네. 아메리카노가 있잖아요. 네.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만약에 차가운 걸 먹는다면 저는 맞아요. 안 드시니까 차가운 걸로. 아이스 라떼를 먹어요. 아, 그 얼음 들어갔는데 라떼를 먹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요. 항상 그렇잖아요. 같이 가서 시키면 네. 저는 아이스 라떼 스타벅스에서도 라떼 많이 먹어요. 맞아요. 저는 항상 아이스 그리고 아메리카노 페리 씨는 먹었고. 네 도비 씨가 그런 거 얼음 들어간 거. 맞아요. 페리 씨는 사실 단 걸 먹죠 거기서.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그치, 먹겠죠. 페리 씨는 그걸로 갈 거고 이제 도비 씨가 아마 그걸 시킬 거라서 맞아요. 저는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진 않지만 네. 콜드브루를 먹을 때마다 되게 써서 그걸 다 못 마셨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마시면 너무 강력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 맛이 너무 세고 쓰고 쉴 때는 또 되게 쉬고 그리고 먹으면 카페인 진짜 막 두둑 하는? 맞아요. 그래서 그 한 잔을 다 못 마셨다. 저도 처음에 이제 차가운 커피를 마실 때 처음에는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콜드브루라는 메뉴가 많이 생겼어요. 그쵸, 많이 보였죠. 네. 그러면서 시켜 먹었는데 항상 개인적으로는 후회를 했어요. 콜드브루를 마시고. 차라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네. 걸. 그냥 항상 너무 셨고 너무 쓰고 진했어요. 그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콜드브루보단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한 표. 근데 그게 마실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에스프레소는 빨리 딱 추출을 해서 짧은 시간. 만약에 좋은 원두로 내린 에스프레소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쓰지도 않잖아요. 그쵸. 깔끔할 뿐이지 그 그쵸. 맛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물을 섞었으니까 더 부드럽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드브루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평균적으로 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10초에서 15초를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그 에스프레소가 맛있는 집이면 그쵸. 그 맛이 당연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맞아, 맛있기 맞아. 때문에 그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맛있는 맛을 내는 거죠. 간혹 조금 요즘에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새로 개업을 한 유럽에서도 카페 같은 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메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거기에서 원두를 굉장히 신경 쓰는 카페 전문점인 경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면 진짜 맛있긴 해요. 맞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맛을 정말 내고 맛있긴 해요. 그렇게 내리면. 그러면 짧게 네. 콜드브루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약간 설명해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콜드브루 방식은 차가운 물로 내린다. 커피를 네. 추출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국 분들이 뭐 더치커피 얘기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 더치커피는 여기 옆에 나라 애들이 바로 더치 애들이잖아요. 네. 홀란드 애들. 네덜란드. 아무도 모르죠. 더치커피 알아? 이러면 영문을 모르는 얼굴을 해요. 그게 맞아요. 뭐냐. 근데 유럽에서는 뭐 서양 국가에서는 다 콜드브루로 이야기를 하지 더치커피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통일되어 있죠. 콜드브루랑 더치. 그렇다고 하네요. 한국이랑 일본에서만 쓰는 용어. 그리고 차갑게 내리는 거 저 이렇게 인스타 보면 이렇게 예쁘게 물 착 한 방울씩 탁탁탁탁 떨어지는 그 장비를 구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뭐 점적씩 네. 이제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오랫동안 추출. 그러니까 약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카페 같은데 요즘에 힙한 카페들 가면 네. 깔때기 두 개를 맞아. 이렇게 멋지게, 붙여놓고 좀 멋져. 위에서 물이 나오고 밑에 이제 맞아요. 커피가 딱딱 오는데 그 물이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로 그냥 내려오는 얼음이 거.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차가운 물로 우려내다 보니까 한 번에 물을 다 부어버리면 추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콜드브루에서 이제 점적식으로는 한 방울씩 뚝 떨어뜨리고 한 방울 뚝 나오고 한 방울 뚝 떨어뜨리고 한 방울 뚝 나오고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 왜 무인도에 만약에 무인도에 우리가 표를 대면은 어렸을 때 배우잖아. 로빈스 크루소.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모아야죠. 먹기 위해서. 물을 모아야죠. 자갈이랑 이거를 딱 해야 된다고요. 여러 번 이렇게. 그러면 깨끗하게 돼요. 약간 그런 식이죠. 근데 그건 이제 커피 알갱이에다가 그치. 물을 내니까 이제 커피 맛이 우러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장시간이 우러나기 걸려요. 때문에. 맞아요. 10시간이 넘어야지
이게 커피가 완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음. 콜드브루들이 가격이 조금 더 있을 비쌀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콜드브루가 워낙 그렇게 진하게 추출이 한 방울이 엄청 진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진하면서 내려오는 맞아요. 거니까. 네. 그래서 원액이 엄청 진하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희석해서 마신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먹을 때 스타벅스 같은 데서나 네. 거기서 콜드브루를 주면은 물을 얼만큼을 섞어서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 양에 따라서 엄청 진했던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희석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규칙이 있겠죠,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만의. 음. 근데 이제 각자 드실 때는 그 콜드브루가 너무 진할 때는 물을 섞어 드시면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커피의 맛을 망치는 게 아니라 원래 진하기 때문에 물을 희석해서 먹어야지 그 좋은 카페인 거예요. 양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카페인 양이 생각보다 엄청 진해요, 콜드브루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 에스프레소보다는 몇 배, 한 2배 이상 되는 경우도 많다고 네. 봤어요. 맞아. 희석하지 않고 마시면은 진짜 그만큼 많죠.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만약에 스트레이트로 콜드브루를 먹겠다 하면 한 잔 가득 먹는 거는 진짜 아닐 수 있죠. 진짜 그런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서 못 잘 수도 있죠. 그러면 점접식 얘기했으니까 제가 아까 봤을 때 집에서 간편하게 내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콜드브루가 너무 먹고 싶다.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죠? 그건 침출식. 이제 침출식이죠. 침출식 할 수 있는 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 중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프렌치 프레스 도구를 이용하시면 쉽게 집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뭐 프렌치 프레스 아니더라도 사실 막만 있으면 거름망만 있으면 커피를 넣고 차가운 물을 붓고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똑같이 10시간을 기다리시고 프렌치 상온에서 프레스에 넣고요? 프렌치 프레스는 조금 빨리 이렇게 거름할 그냥 수 먹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네, 보통 오랜 시간 찬물에 우려내야 돼서 오래 머물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랫동안 우려내야 되니까 집에서 큰 보온병 같은데 넣어놓고 찬물 붓고 기다렸다가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는 먹을 수가 없겠어요. 그쵸? 그거를 내가 1시간 안에 지금 딱 쉬는 시간에 콜드브루를 먹어야지 해서 내리면은 프렌치 프레스를 사용하는 수가 있지만 그것도 추출 잘 안 되겠죠? 추출이 사실은 잘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따뜻한 물이 그쵸? 아니니까. 커피 본연의 맛을 그래서 느끼기에는 콜드브루가 좀 힘들다. 최적의 커피 네. 타입은 아니다. 네, 최적의 커피 타입. 그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는 그 콜드브루가 이거는 단점일 수는 있어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드실 수도 있는데 그 아무래도 그 체인점에서 네. 커피 원두가 가격이 네. 좀 너무 비싼 스페셜티 원두를 가지고 늘 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콜드브루는 그 원두의 컨디션을 많이 안 탄대요. 왜냐면 그게 따뜻한 물로 뜨거운 물로 추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커피 빈에서 추출된 성분 자체가 퍼센트가 확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맛만 추출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좀 남는 원두. 네. 집에 만약 원두 좀 많이 남았다. 사놓은 게. 맞아요. 그런 거를 합쳐서 네. 내리셔도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대요. 맞아요. 그렇다고 저도 봤고 맛도 차이가 별로 없다. 물론 그렇게. 당연히 좋은 원두로 하면 더 맛있겠지만 그렇죠. 그거에 좋은 원두의 100%를 다 발휘해서 콜드브루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드브루 자체가 그것보다 좀 더 안 좋은 원두로 해도 약간 비슷할 수 비슷한 있다는 맛은 거죠. 난다. 네. 그리고 뭐 좋은 원두, 콜드브루 추천 원두가 네. 있다면 강한 맛이 나는 원두들 있죠. 네. 쓴맛이 강력한 네. 그런 애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쓰게만 더 그 극강의 쓴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셔지고 써지고 그러니까 로스팅 정도도 조금 다크 로스팅보다는 어쩌면 그것도 좀 더 연하게 해야 오래 추출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프랜차이즈점에 이제 콜드브루를 파니까 프랜차이즈점은 원두가 신선하지 않은 게 사실 많잖아요. 오래 대용량을 놓고 쓰다 그럴 수 보니까 있죠. 그러니까 콜드브루 맛이 맛있는 맛을 좀 먹기는 힘든 것 같기도 그럴 해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집에서 내가 내리면 더 맛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콜드브루를 저도 안 해봐서
집에서는 음. 아이스 너무 오래 아메리카노만 마시지 콜드브루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너무 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커피를 하루 종일을 우려낸다는 거를 제가 못 해볼 그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약간 의심이 있어. 난 의문. 만약에 커피를 내린 지 네. 엄청 오래됐다고 생각해봐요. 네. 이게 한 며칠간 두고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도비 씨한테 내려주려고 그 필터 커피를 내렸다 쳐요. 네. 식었어 일단 네. 걔가. 그럼 내가 그거를 내일 또 주면은 아 저는 먹지 않죠. 화가 나죠. 네. 근데 콜드브루는 괜찮은가 봐요. 원래 차갑게 돼서 그런가? 네. 그러니까 콜드브루용 원두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좋고, 콜드브루용 원두? 그게 로스팅이 다 다르죠. 근데 콜드브루용 원두를 따로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얘기를 나을 것 드렸어요. 왜냐면 3일이 지났어. 근데 그게 네. 숙성돼야 더 맛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3일이 숙성이 된 건지 그냥 오래된 건지 왜냐면 거기에 사실 뭐 그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존제를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선도가 나 약간 의문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커피는 취향 차이잖아요. 그쵸, 맛있으면 돼요. 자기 입맛에 맛있으면 됩니다. 음. 콜드브루를 안 좋아한다고 특이 취향도 아니고 좋아한다고 특이 취향도 아니고 자기 입에 맞는 커피가 있는 겁니다. 아니 커피가 막 잘 썩지는 않으니까. 에이, 그죠? 썩지 않죠 잘. 오일기도 있고. 맞아요. 네. 그 이상하지만 않으면 네. 자신이 맛있는 커피를 찾는 게 좋다.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프랜차이즈를 가라. 얼음 커피를 먹기 위해서. 얼음 커피를 먹기 위해서. 그리고 네. 저는 사실 어저께 네. 얼음팩을 2개 샀어요. 아 얼주 가시네요. 아니 얼주가가 아니라 네. 집에서 아니 얼주가는 아닌데 네. 그 먹고 싶을 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얼음을 집에 3팩 얼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드브루 이제 원두 굵기 분쇄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때 집에서 드실 때는 모카포트에 사용되는 원두보다는 굵고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용보다 굵고 커피 메이커 일반 필터 커피보다는 조금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프렌치 프레스로 내릴 때 네. 거기 망보다 굵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좀 재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얇으면은 빠지니까. 절대 안 되고 빠지니까 텁텁해지고. 네. 핸드드립보다는 조금 작게 그 정도 굵기로 하면은 맛있는 콜드브루를 집에서도 즐길 수 즐겨볼 수 있다고 있다.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콜드브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노래랑 어울리는 이 커피랑 어울리는 노래 있나요? 시원한 노래. 제가 딱 생각이 난 게 있죠. 어떤 우리가 거요? 좋아하는 거예요. Guardians of Galaxy. 저거 너무 좋아해요. 진짜 재밌잖아요. 네. 거기에 나온 노래입니다. 저는 연두를 참 좋아합니다. 그때 자기는 연두하겠다고 거기서 캐릭터 중에. 연두가 되게 저는 멋있었어요. 근데 연두가 그게 끝내 이별했죠. 나 너무 슬프긴 했어요. 저 그 좀 장면. 울었어요. 영화 그 보고. 울시더라고 영화관에서. 아. 조금 그 장면에서 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연두가 이렇게 화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충격적. 그거를 다시 못 보는 게 너무 슬퍼요. 그게 나오는 그 장면이. 그래서 연두 살려내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 이렇게 딱 그게 너무 좀 어마어마한 능력이긴 해요.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나온 노래. 연두 색깔이 약간 파랗고해서 그 친구가 콜드 항상 차고 같긴 다니잖아요. 네. 그 딱 카세트 테이프 차고 다니죠. 그거는 거기 나오는 그 awesome 트랙인가 그거 그건 있잖아요. 스타로드잖아요. 그죠. 콜 이렇게 그 친구 그쵸, 그쵸. 그 친구가 네. 늘 듣는 노래 중에 하나인 네. 라스베리. 라스베리는 산딸기들 아닌가? 라스베리들의 산딸기들 네. Go All The Way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노래 함께 들으시면 궁금하네요. 시원한 노래니까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울리고 콜드브루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시원하게 드라이브 하시면서 한번 노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커피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카민 커피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 카민 사이트 주소는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저희 오른쪽에 밑에 뜨는 재생 목록에 같이 노래가 바로 링크되어 있으니까 노래 듣고 싶은 분들 거기서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카민 유럽 커피 여행은 계속됩니다. 안녕.